오늘도 나는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다. 생필품을 사기도 하고 나만의 소중한 취미를 위해 물건을 찾기도 한다. 세일하는 물건이 보이면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량으로 구매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뿌듯하기도 하다. 집안에서는 핸드폰 또는 홈쇼핑으로 구매하고 집 밖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면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진다. 하지만 포장을 열고 물건을 확인한 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설레었던 기분은 식어버리고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된다. 그리고 내가 구매한 물건은 나의 소유가 된다.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건을 내 마음대로 버리거나 팔거나 방치할 수 있기에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비를 통해 소유한 물건은 나의 자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새로운 물건에 애정이 생기거나 이름을 붙여서 내 자아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어떤 물건은 나를 더 멋지게 포장해 줄 것처럼 느껴진다. 명품을 소유하고 그것을 입는 순간 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보일 것 같다. 여행 중 고급 리조트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받으면 마치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소셜미디어는 나에 대해 효과적으로 포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고급스러웠던 경험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받으면 나의 존재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요시하고 유명한 오마카세나 호텔 식당은 예약하기도 쉽지 않다. 휴가철이 되면 호화스러운 해외여행이나 리조트 숙박도 유행한다. 비행기의 비즈니스 좌석을 찾는 사람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소비를 통한 소유는 그렇게 나의 존재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소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나친 소비는 자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을 쓰고 나서 남는 건 마이너스 통장뿐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소비를 하려는 걸까? 소비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물론 생존에 필요한 지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소비, 즉 필요 이상의 지출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시적 소비, 소비 중독, 과소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내 월급을 단 며칠 만에 소비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빚을 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직원 식당에 몇십 배나 하는 오마카세를 즐기고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할부로 구매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 여행을 가는 등 과도한 소비는 나의 경제 상태를 위험하게 만든다. 자신이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이 공허하거나 불안함이 느껴질 때 또는 현실이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불안하거나 분노에 휩싸일 때 소비가 증가한다고 한다. 과소비는 내가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더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소비는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줄어드는 잔고와 저축하지 못한 통장은 나를 더 후회하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또다시 소비로 이끌어서 과소비의 감옥에 가두게 된다. 부정적인 마음을 위로하려고 나를 위해 소비하게 되고 취약해진 내 마음은 그 정도는 지출할 수 있다고 합리화한다. 또한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비교와 연결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불안하게 만든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한 단계 낮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들이다. 내가 지금 이 물건을 갖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패배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이나 고액과외 등은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모들이 비슷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불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까 봐 불안감이 들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모가 속한 커뮤니티에 아이들의 다수가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특별 활동을 자랑한다면 형편이 되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사립유치원의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하지만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감정들은 부모를 괴롭힌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은 지금 형편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돈을 교육비에 지불하게 만든다. 자녀의 성적이 좋더라도 교육 비용은 줄지 않는다.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비교로부터 오는 불안감은 부모들의 지갑을 계속해서 비우게 만들 수 있다. 사교육과 유사한 원리는 모든 소비에서 작용한다. 내가 접하는 마케팅이나 광고는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물건들은 하나쯤 집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결국 나는 구매를 고민한다. 불안한 감정들에 휩싸이게 되면 소비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돼서 필요 없는 것들에 돈을 쓰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소비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비는 무의식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리고 의식적인 내가 합리화할 뿐이다. 이러한 소비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거나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구매한 소비는 잠시 나의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물건을 구매해서 기분이 좋더라도 그때뿐이고 이내 후회하거나 잊게 된다. 과소비에 빠진 상황에서는 내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로 내가 소비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힘든 일을 겪으면 나도 모르게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보다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쇼핑 사이트에서 나의 소비 패턴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추천하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고 저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나는 소비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감정은 단단해지고 소비를 인식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저 나는 괜찮다고 여기다가 과소비와 중독 소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인정이다. 그리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소비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 챙김 소비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성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선 내가 소비하는 물건들을 기록한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소비한 물건을 골라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 내가 왜 이 물건을 샀을까? 이 물건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구매할 당시 나의 감정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본다. 무의식적으로 구매했던 소비 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나의 소비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소비를 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감정적으로 구매했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물건을 샀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쓸모없는 물건을 구매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한 물건을 샀다면 좋은 가격으로 잘 샀다고 격려해주고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다독여준다. 소비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를 더 이롭게 하는 소비들에 대해서 파악한다. 반복하게 되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소비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교육이나 여행같이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 경험적 소비란 소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개념과는 정반대이다. 그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일 뿐, 돈은 그 과정에 함께 할 뿐이다.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나의 시간을 소비하면 된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나에게 경험을 선물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내 취향을 찾으면서 소비하는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물건들을 찾아가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취향을 알게 되었다면 그 물건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다. 그 물건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건을 소유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경험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체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내가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작품을 보고 느끼면서 함께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인류의 위대한 미술품이나 유물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전시관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된다. 사람의 취향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명품을 그저 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역사를 알아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패션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공부해 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단순히 디자인적인 겉모습만 좋아할 수도 있다. 취향을 알아갈수록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쓸데없는 소비들이 덜어지게 되고 나만의 경험으로 삶이 채워지게 되면 물질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와 나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감정과의 연결을 확인해 보자. 나를 통제하고 소비에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